네, 데일리 업종 분석으로 이 시간 이어갑니다. 메리츠증권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분석해볼 업종이 저출산 대책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정부에서도 좀 판단하고 있고 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예산 정책 계속 최근에도 좀 내놓는 모습 보였는데 그렇죠. 일단은 지금 저출산 문제 상당히 심각하긴 하거든요. 저도 뭐 마음만 되면 하나 더 낳고 싶은 겁니다만 현실적으로 뭐 이것저것 따져볼 부분이 많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새 아이의 아빠로서 네. 예. 그래도 사회에 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자십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무엇보다 저출산 관련된 어떤 쪽에서 이제 고령화 쪽까지 연결되는 이런 연결고리가 나오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들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 고령화가 사회로 진입되면서 어떤 기업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그만큼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연결고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정부나 국가가 직접 풀어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그와 좀 많이 동떨어지게 아직 여전히 저출산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장래 인구 추계를 계산해 본 결과 올해가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한 3,700만 명 정도고 인구의 72%가 2060년이 되면은 한 49%대로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어떤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는 이런 가장 부작용을 많이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한 실례로 올해 전국의 초등학교의 22%가 입학생이 1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럴 정도까지 나오는 심각성이 나오다 보니까 야, 예. 앵커님 좀 더 힘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아우 여기서 더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위기의식 속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대책을 많이 내려내는 그런 차원인데 이제 보통 보면은 2006년도부터 1차 계획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일단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추세를 보게 되면 2005년도에 1.08명, 현재 작년 기준까지 1.24명 거의 변화가 없다란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한다는 점, 국가 경쟁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 3차에 걸쳐서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1차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벌써 나왔는데 이제 기본 계획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대책이 좀 나왔었고 그런 쪽에서 2차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 사회 대응 체계 공고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대책도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3차 계획 쪽에서는 일단 조금 더 확대돼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더 만들어야겠다라는 쪽에서 이제 일자리나 주거 교육 이런 쪽에 구조적인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2020년까지 이제 합계 출산율을 목표를 한 1.5명대까지 끌어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나 지금 지금까지 한 3차까지 이어오면서 나왔던 예산 대책이 80조 원을 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에 대한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지금 기존의 정부 대책 쪽에서 무상보육이나 육아휴식제, 유연 근로제 같은 쪽은 일단 지금 현재 자녀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양육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교용 불안이나 집값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여성 경력 유지 같은 어떤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먼저 확보가 돼야 결혼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아이를 낳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조금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들은 많다고 보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생각들 다 하면서도 차마 뭐 둘 이상은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많은데 최소 한 두 아이씩은 낳고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책이 좀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좀 저출산 관련주로 대표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최근의 흐름들부터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앞서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제 저출산 관련주라고 해서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 메디앙스 그리고 뭐 제로투 세븐
깨끗한 나라 같은 종목들이 관련 육아용품 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편인데 근데 가장 큰 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많이 낳았었을 때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지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해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과 관련된 측면 쪽에서의 수혜 종목들은 아니다라는 쪽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일단 실적 흐름이나 주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2014년도에 중국 랑시 그룹으로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작년 순이익이 2억 정도밖에 안 나는 그런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2,800억대까지 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사업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대비해서 실적은 그만큼 나오지 않는 회사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로 이제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도 이제 육아용품 쪽에서 마트에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관련 브랜드 많이 보이실 겁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잘 알려진 회사인데 그나마 실적은 그래도 꾸준한 편이고요. 작년에 순이익이 56억이 나왔었고 상반기에 4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실적 개선은 이어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가총액이 1,900억대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실적 대비 눈높이가 높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제로투세븐이란 이제 메일 유업의 최대 주주가 있는 회사 같은 유아동 의류 브랜드 회사죠. 이런 쪽에서도 최근 주가 상승세가 이제 쭉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는 상승하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11억 적자고요. 어. 올해 상반기도 38억이 적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실적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종목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출산 관련된 대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올 때마다 테마성으로 반짝 네. 상승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파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떨어진다. 실적은 지금 시가총액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이라든지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예, 일단 전반적으로 투자 의견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 테마 관점적으로만 네.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슈나 이번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감사 때 이제 대책을 실효성 있게 내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타를 받다 보니까 대책에 대한 보완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죠. 네. 그런데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응하는 정도는 일단 단기적인 테마주 관점 쪽에서의 한정돼 있다는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흐름들이 아무래도 저출산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 대선을 앞둔 쪽에서 대선 공약과 관련된 쪽으로 바뀌어가는 차원에서 대선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쪽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실적이나 흐름 대비해서 좀 많이 고평가가 돼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점들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실적 위주로 그리고 기업의 펀드멘털 위주로 그래도 골라보게 되면은 두 종목이 그래도 꼽힌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첫 번째가 깨끗한 나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용 티슈나 어떤 화장지, 생리대, 기저귀 네. 이런 쪽에서 생활용품에 주력을 하는 회사인데 올해 초에 판매가를 상승하고 중국 쪽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상반기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호조세가 좀 이끌어지는 상황들인데 작년까지 영업이익이 40억대의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73억까지 나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들이 2, 4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반기 때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다른 부분보다 실적 기반에 대해서 움직이는 주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볼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저항대 한 7,200원대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한 손절가는 5,800원대로 예.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시 한번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어느 부분에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기저귀 쪽으로 봐야 되겠죠. 비중이 현재 그 매출 전체 차지하는 거에서 기저귀 그래도 비중이 좀 큰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생활 예. 관련된 용품 쪽에서 물론 제지 관련된 부분 쪽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네. 그와 관련된 생활용품 쪽에서 상대적으로 아이를 키워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저귀뿐만 아니라 화장지도 많이 들어가요. 예. 아,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로 확산돼서 이제 브랜드 가치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쪽으로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대교란 종목을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주간 학습지 눈높이라고 많이 알려진 브랜드고요. 거기다가 이제 차이홍 중국어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 올해 이제 성인 회원 수까지 좀 증가가 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기대감이 좀 커지는 상황들인데
꾸준한 실적을 교육업체답게 꾸준한 실적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까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눈높이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작년 총 배당이 240원대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배당 수준이 시장 대비해서 좀 눈높이가 높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실적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상승 레벨업이 된 다음에 이 올해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 그에 따른 변화도 지켜보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저출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회적 현황과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짚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